아이 참. 웃을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네. 도전 365 별난 토크. 7번째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 오늘 조현미 대표님의 사무실을 찾아서 직접 라이브로 생방송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이 7번째 초대 손님의 방송은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방송을 시작했었습니다만 갑자기 에러가 났었고요. 하여튼 조현미 대표는 여러모로 어려운 분이십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어려운 조현미라고 합니다. 이제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아주 좋은 큰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거죠? 네, 그죠. 리본 방송국을 잠시 후에 개국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오랜 염원이 이제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그동안 이제 심연용 대표님께서 워낙 고군분투하면서 이 길을 닦아오신 그죠? 결과가 아닌가 싶네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방송을 현재 오늘 별난 토크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코너 리본 이 코너가 끝나고 나면 리본 시니어 프로그램 방송이 바로 제1회가 잠시 후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 빵빠레가 터져야 되는데. 아주 오늘 특별한 방송이 진행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하고 계신 분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직접 본인이 좀. 저는 선배로서의 역할보다는 리봄의 한 식구로서 같이 이렇게 시니어 분들과 더불어서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을 리봄의 조현미 대표님하고 몇 년간 같이 논의하고 또 대화하고 발로 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고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을 또 같이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성함이 석원자입니다. 석원자 선생님 오늘 자리하고 계십니다. 선배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네. 우리 조현미 대표님 학교 다닐 때 보면 나이 드신 분은 원래는 좀 잘 안 오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네. 거의 이제 비슷하게 위아래로 10살은. 그러시군요. 네네. 네. 자, 오늘 도전 365 별난 토크 조금 방송이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7번째 초대 손님은 어렵게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오늘 이곳은 우리 조현미 대표의 사무실인데 여기 위치가 어떻게 되죠? 여기가 분당이죠. 경기도 분당. 성남시 분당. 예, 사무실에 요리요. 계신 지는 얼마나? 지금 1년 조금 넘었죠? 1년 6개월? 네. 이것이 뭐 하는 곳인가요? 이곳이요, 시니어 1과 3 연구소라고 하죠. 네. 그리고 이제 회사 이름은 리봄이고, 네. 이제 리봄이라는 거는 아시죠? 리본. 네. 전 몰라요. 아직도 모르세요? 네, 저한테는 묻지 마시고요. 리봄은, 네. 다시 보고 배워서 네. 또다시 봄날을 만든다. 이제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령사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다시 봄날 만들고 싶은 분들 많아지고 계시죠? 네. 이제 봄이 다시 와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봄을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잘 안 세우시네요. 네.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잘 나오나요? 네, 잘 나오는데요? 방송을 보시는 모습은 어떠세요? 아유, 직접 이렇게 보시니까. 바람직한데요? 말이 좀 많네요. 네. 원래 우리 조현미 대표님은 원래 말이 좀, 네. 잘 하시잖아요.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말을 잘 하시고. 감사하죠. 그래서 태어나신 곳은 네. 제가 계속 물어서 이제 네. 다 외우고 있습니다. 대구 달성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부친은 군인이셨고요. 그래서 정군을 주로 많이 다니셨다는 얘기 들었고요. 네. 현재 삼형제고요. 두 아들, 그다음에 막내로 태어나서 그래서 주로 이제 서울에서 학교를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학도 나오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학에서 공부를 안 했어요. 학교 다닐 때 무슨 서클 활동 같은 건 혹시 안 하셨나요? 학교 다닐 때 서클 활동은 안 했네요. 서클 활동은 안 공부만 하셨어요? 열심히 했네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보통 별명을 들어보면 네. 그 친구가 학창 시절 어땠는지가 대략 나올 것 같아서. 저는 토끼라 소리도 들었고, 네.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이렇게 얌전 떠는 애. 새침이? 예, 새침이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얼굴에서 좀 깍쟁이 비슷한 것도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그 실속이 없어요. 실제 깍쟁이는 아닌데 깍쟁이 그건 잘 제가 말할 부분이 아니네요, 그죠? 그럼 학교 다닐 때 뭐 네. 친구는 없었었나요? 친구가 왜 없어요? 친구가 있죠. 네. 친구가 어떤 예, 새침이 뭐 이런 거. 예. 방송이 너무 잘 나오네. 친구가
많지는 않았어요. 아, 많지 네. 않았어요. 친구 많지 않고 뭐 한두 명 꼭 이렇게 사귀는 사람들 있잖아요. 두루두루 사귀기보다. 근데 제가 오히려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오히려 폭넓게 사람들을 만나게 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폭이 좁았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주로 이제 남자 친구들한테 관심이 좀 많았었나요? 아니면 여자 친구들에게? 대체 보면 여자보다는 남자분들에게 인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질문을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무학이 워낙 남녀 공학이 아니고요. 네. 예, 여학생만 아. 다니는 학교라서 네. 남학생의 인기를 받을 그 틈이 기회가 없죠.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저 그런가요? 포함. 그렇죠. 해석을 너무 잘하셨어요. 예. 보통 근데 요즘은 이제 남녀 공학이 많아서 네. 요즘은 이제 뭐 남녀들 근데 제가 보면 그래도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남자친구들은 전혀 없었나요? 그건 극비죠. B. 네. 워낙 뭐 지금도 남자친구가 워낙 많잖아요. 저는 다 친구 같아요. 그러시구나.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느 일정 연령이 지나가면 이 네. 소통이 되는 분들은 다 친구 같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렇죠. 그런가요? 편안하죠. 예. 이제. 그러면 학교는 뭐 직장 생활은 혹시 안 하셨는지? 직장 생활은 결혼하기 전에 잠깐 했죠. 아, 결혼하기 예.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 뭐라 그러지? 잡지 편집 비슷한 걸 했어요. 아, 잡지 편집. 잡지 편집. 아, 그래서. 예, 그러니까 기사 좀- 쓰고 뭐라 그럼- 그러나 화장품 CF 뭐 연출하고 뭐 이런 거 좀 종합적으로 했어요. 국문학 언론에 전공을 네, 했다고? 국문학. 아, 그러시니까 아무래도. 그런데 그러고 보면 직장 생활은 몇 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한 1년 조금 더 했죠. 아, 1년 정도? 네, 많이 하신 건 아니시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요? 결혼 바로 하신 건가요? 예, 그럼 결혼은 이 중매 아니면 연애. 연애를 하셨네요? 예. 그럼 지금 부부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뭐 소개로 만났어요. 아, 소개로. 네. 그래서 바로 결혼하신 거예요? 대학교 4학년 때 만났으니까 바로 결혼은 아니죠. 예, 좀 있다가. 좀 있다가. 네. 그럼 슬의 자녀는 지금 3명. 똑같이? 네. 그럼 제 아들도? 형제랑은 다 아들. 딸 하나도 없고요? 네. 제가, 와. 지금 시니어 문제도 좀 남자들의 문제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기본부터 이렇게 뿌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니어들이 은퇴 후에 남성의 문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는데 제가 이제 형제간 안에서도 자라면서 또 느꼈던 부분 또 우리 가족 구성원도 저기 시아버님하고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다 남자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아기부터 90세 노인 남자까지를 제가 연구를 한 거죠, 인생에서. 그게 이 모든 일에 근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일이 시니어 쪽 일이시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관심은 아까 별명했을 때 어렸을 때 애늙은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뿌리더라고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뭘 좀 생각하면 지난번에 저보러 그러셨잖아요. 한 80 노인네 같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 그 제가 보면 시니어에 전혀 그 관계가 없는 연령대인데도 불구하고 시니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동안 그 시니어통 미디어 발행을 계속 했었잖아요. 네. 그 메시지에 보면은 그 이제 시부모 모시고 사는 그런 어떤 경험치가 나오는 얘기가 많았고 예. 또 하나는 그 본인의 어떤 그 감성이랄까 이런 게 있어서 글이 무슨 수필 형식 무슨 이런 좀 아주 그 메시지가 아주 그 가슴으로 그 친다 그래야 되나 예. 그런 메시지가 참 많아서 그게 이렇게 어디서 따와거나 남의 얘기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얘기가 곧바로 녹아져 있어가지고 그 읽는 이로부터 그 메시지 전달이 확실하게 오게끔 하는 그런 글을 많이 지금 게재한 게 지금 200회를 넘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관심 갖고 사실은 조 대표님하고 가까워졌죠. 오히려 후배하고 그래서 가까워지신 거예요. 예. 국문과를 나왔네요, 지금. 아니, 이게 국문과를 나오시는 것도 네. 물론 도움이 되지만 네. 실제 생활 속에서 네. 그 시니어,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시니어는 같이 네. 생활하면서 네, 네. 그분들의 일상생활을 보면서 네. 이제
경험하신 게 오히려 제가 보면 지금 금방 말씀하신 대로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은 그 시니어들에게 공감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랑스럽죠. 예. 네. 그럼 후배님이자 또 네. 제가 또 같이 시니어의 대표로서 뭐 본받을 것도 많고요. 저도 사실은 시니어 우리 지금 리범 대표님을 만난 게 벌써 4, 5년 전 네. 우연히 이제 소개를 해서 만났으면서 네. 보기보다는 오히려 연령대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7, 80대를 아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앞으로 7, 80대가 되면 무엇이 될까? 그리고 시니어 쪽에서 네. 어떻게 보면 시니어 정책이 불과 이제 생긴 지 불과 3, 4년밖에 더 됐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그 세대가 이제 그 뭔 세대라고 그러죠? 그 개방주의가 지금 나오는 베이비부모. 베이비부모 네. 세대가 나오면서 이제 시니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리기 그렇죠.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네. 오히려 제가 보면 시니어의 어떤 그 정책이나 또는 그 앞으로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남다른 통찰력을 좀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실제 감사합니다. 저 포함 그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가려운 곳이 있었을 거예요.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나를 어디 가서 표현을 하고 싶은 이런 어떤 열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대변을 해줄 것 같고, 또 그런 면에서 한 10여 년을 본인 스스로 이렇게 한 분야를 쭉 지금 오면서 굉장한 전문가성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마 시니어 정책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생겼을 것 같고, 그런 그 정책을 너무 많이 지금 그 뭐랄까 스타디해야 된다 할까, 많이 연구하고 그거를 실제 시니어들하고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 접점을 찾느냐고 많은 대화들을 하루에 아마 여기 찾는 분들이 꽤나 많으신 것 같으세요. 이 연구소에. 그래서 오후쯤에 간혹 저하고 할 때는 다 듣기만 한 일방적인 거를 쏟아내고 싶은 거예요. 들어주는 이가 필요할 때 간혹 전화를 해서 그 전화 내용을 다 듣다 보면 아, 오늘 하루가 어떤 분들과 어떤 논의를 했구나가 이렇게 정리가 될 만큼의 굉장히 열의를 갖고 있고, 그 정책을 정말 국가로부터 따내서 이 시니어들 손에 이렇게 쥐어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아주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인터넷 그 온라인 활동에 네. 제가 보면 좀 벌써 시니어 플래너라고 하는 리봄이라고 홈페이지를 운영하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네. 몇 년 되신 거죠? 지금 2006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네. 지금 8년? 7년? 8년? 근데 원래는 IT 세대는 아니잖아. IT 세대는 아니죠. 근데 네. 제가 이제 워낙 글을 쓰다 보니까 아. 컴퓨터는 좀 일찍 접했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리고 좀 프리랜서로도 글을 쓰는 건 계속 했었어요. 잡지사에.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랬지? 초창기 컴퓨터부터는 썼죠. 플로피에다 저장할 때부터.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그 어떤 지금까지 오기까지 과정들을 보시면 다 그렇게 올 수밖에 없는 오늘까지 환경이 꼭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변신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글을 써왔던 것들이 네. 리버민 시니어 플래너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제작하게 되고 그곳에 이제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시니어들의 그렇죠. 이야기를 소통하는 공간을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네. 결국 여기까지 이제 오시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 보면 정책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분들이 대부분 박사님이라든지 이렇게 사회적인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대학까지만 나왔거든요. 요새 말로 하면 가방끈이 짧은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 뭔가 알게 되고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게 스스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컴퓨터란 도구가 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혼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분들한테 뉴스레터를 통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그 전달하는 작업이 꾸준히 쌓이다 보니까 역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게 된 것 같아요. 아, 하고 있는 일을 계속 노출을 했다는 게. 결국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결국은 뛰어들어와야 네. 오프라인에서 부족되어지는 부분들은 온라인에서 소비하는 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죠. 보충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세대는 거의 오프라인만 자꾸 이제 고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요즘 이제 소셜 미디어, SNS 그래서 이제는 뭐 거의 중장년 세대들이 오히려 지금 시작은 늦게 했지만 네. 오히려 열정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새 저도 이제 이 밴드라는 걸 하는데. 네. 그렇죠? 밴드. 네, 밴드. 네. 데일밴드가 아니고. 예. 밴드가 아니고, 요 밴드에, 네. 요 밴드도 또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노래를 좋아하시니까. 그룹을 만들고도 좋고. 네. 밴드의 그룹을 만들으니까, 정말 그동안 이분들이
여기 모이기 위해서 내 판이 어디인지, 근데 컴퓨터까지 들어오기에는 좀 멀었던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모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컴퓨터 환경에서 네. 스마트폰 환경으로 바뀌면서 그렇죠. 오히려 이제는 그 접속이 네. 온라인 접속이 이젠 뭐 24시간 손안에. 손안에 그냥 네. 바로 가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보면 이제는 그쵸. 시니어들이 가장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은 예. 오프라인 삶에서 이제 조금 그쵸. 이제 스마트한 환경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드려요. 어차피 그렇죠. 접근은 해야 되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렵지 않은 게, 배워서 해야 되면 어렵잖아요. 여기에 찾는 게 있을 때는 금방 들어오거든요. 찾는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온라인 접속도 안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은, 그분들이. 근데 여기에 내 살 길이 있다고 하면 안 가르쳐줘도 들어오시죠. 그리고 환경 자체도 쉬워졌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렵게 방송을, 그때 이제 그 최재봉 작가님을 온라인 마케팅의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분을 모시고 갔던 이유도 시니어와 온라인이 만나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계속 시니어 관련한 일을 하고 있고 그분은 온라인 관련한 전문성을 이제 확보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이제 시니어 온라인을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MOU를 맺었고 올해 초에 그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해가기 위해서 또 그분을 또 저 훌륭한 분이니까 또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이제 나왔던 거죠. 지난번 글쎄요. 방송에. 네. 아니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한번 그 어떤 뭐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네. 만나고 금방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만나게 되면 자연히 이제 스마트폰에서 뭐 카카오톡이든 뭐 페이스북이든 트위터든 네. 관계를 한번 딱 맺어놓으면 예. 그 사람하고 자주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그렇죠. 언제든 들어가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관계가 이제는 오프라인에서 그냥 단절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온라인에 연결이 되어지면 오히려 네. 끊기가 더 어렵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항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게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 아, 저분하고 하면 되겠구나. 바로 떠올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링크죠, 그야말로. 링크가 되니까 일이 성과가 자꾸 나겠죠. 링크돼서 일을 시도해보니까 성과가 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환경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죠. 곧바로 요즘 그 리얼리 하듯이 그냥 네. 진짜 리얼리예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저도 지금 이제 이 진행을 지금 지켜보면서 생각을 네. 한 게 시니어 대상 뷰티도 음. 뭐 드레스업을 할 수도 있고 메이크업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실질적으로 리마인드하는 그 업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해서 타인은 지금 나와 그 동년배에 아니면 사회생활을 지금 현재 어떤 포지션을 하고 있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것도 애들 그 플래시몹이라고 하나요? 네. 동시에 모여서 하는 네. 그런 것처럼 이 시니어들도 아마도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송 범위는 그 생각을 지금 제가 잠깐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소통이잖아요. 그죠? 너무 다양하죠. 표현하는 분들. 앞으로 여성 시니어들의 활동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요. 네. 온라인상에서도 뭔가 오프라인상에서는 존재만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은 자기를 드러내야만, 예, 그죠? 보고 듣고 방송하라는 말처럼 자기의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줘야만. 근데 그게 어떤 글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표현, 그 구체적인 표현 도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성분들이 좀 더 또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세기는 여성의 세계라는 이야기도 온라인 인터넷 때문에 사실 생기는 그렇죠. 얘기죠. 왜냐하면 예전에 사실 여성들이 외간 남자를 만나기 쉽지 않았잖아요. 평범한 주부들이 그렇죠. 뭐 만난다 그러면 이상하게 네. 보고 그래서 그렇죠. 요즘은 이제 뭐 네. 나이 뭐 성별을 초월해서 네. 온라인 공간에서 누구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제 세상이 그렇죠. 되어버렸으니까 오히려 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니어 플래너의 이제 대부가 되셨습니다. 데모가 되셨습니다. 네. 자꾸 대부 소리가 나와가지고 대부가 아직 없어가지고 대부도 괜찮아요. 데모가 되셨는데 해보니까 직접 이제 정말 할 일이 많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요새 제가 드는 생각이, 아, 이제 비로소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은 이제 제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지금 이제 고령사회의 목전에 있는 그 시점에서 사방 둘러봤던 것 같아요.
어디가 어떻게 고령화를 준비하고 있고 막 이런 지점들을 그러니까 정책부터 개인들까지 그리고 또 폭넓게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고령사회라는 좀 독특한 내용이다 보니까 강의를 하게 되는 곳도 뭐 대학교부터 복지관까지 대상층 자체 굉장히 폭넓었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고령사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지점을 제가 보게 된 거죠. 사실 이게 시니어만의 문제라고 할 때는 풀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건 사회 전체가 미래로 가는 얘기지, 이 문제를 가진 시니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그 좁은 관점만으로 해결될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과 시니어와의 교류를 통해서 젊은 사람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시니어 문제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어려운 일이 아니고, 굉장히 재밌고 즐거운 일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 아주 좋습니다. 신나요. 날밤을 또 까시는군요. 이제 날밤 안 해. 이제 체력 달려요. 체력 달려. 자, 페이스북에 지금 친구는 몇 분이나 되죠? 2,500분 정도인가? 2,500분. 예. 그 중에 만나본 분도 계시고, 못 만나본 분도 계시죠. 못 만나본 분이 더 많지 않나요? 그렇죠. 못 만나본 분들이 더 많죠. 그렇죠. 근데 굉장히 적극적인 분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일치됐던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락을 해오세요. 만나보진 않았지만. 만난 분들도 계시죠. 물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런 페이스북이나 온라인 도구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렇게 즐겁지 못할 거예요. 그쵸? 어딘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만나졌을 때 일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데라는 분들이 자꾸 모여오시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그분들이 이 시니어 생태계를 마련하는 그 주춧돌을 놔주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이제 시니어 분들은 저기서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겠구나. 모델을 보고. 그렇죠. 자, 그러면 페이스북에 2,500명 친구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하시죠. 네. 제가 머리를 올렸었는데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러셨어요. 변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당신 머리 스타일은 왜 맨날 똑같냐. 근데도 변화라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하다 이제 어떤 분이 결정적으로 이 머리를 자르라는 얘기들을 막 해주셔서 과감하게 뚝 잘라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변화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시도하고 나면 너무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 앞에서 너무 머무르는 시간이 길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제 시니어분들은 특히나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밑에 융단이 있으니까. 그죠? 여기가 절벽이 아니라 밑에 융단이 깔려 있고 정말 떨어지면 더 좋은 세상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한 발을 내디디라는 말씀을 제가 경험한 거니까 드리고 싶어요. 머리 감으면 그냥 잠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무조건 잘라라, 과감히. 그렇죠. 과거와의 단절하고. 단절.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과감하게 해라. 그러면 거기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네. 우리 조현미 대표님이 우리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남기는 한마디 아주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소셜미디어와 SNS 그 활동을 좀 해보고 계시니까 우리 시니어들에게 지금 안 하고 있는 시니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냐면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으신가요? 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잘 안 하고 못 하고 했던 게 아니에요. 환경이 나빴지.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안 하고 못 한다면 환경이 나쁜 게 아니라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네, 환경은 이미 좋아졌어요. 김건모의 핑계를 대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안 하신다면 시대에 뒤처지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는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죠? 그 어려운 데를 애들 놀으라고 만든 판에 왜 어른을 들어오라고 하냐고요. 지금은 근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아주 쉬워졌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사용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이 바로 온오프 믹스 시점이에요. 오프라인에 있던 것들이 온라인 만이 만들어낸 가상 공간을 실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확장하는 것을 어른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또 우리 사회가 이제 미래로 가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온오프 믹스. 그렇죠. 역시 커피도 믹스로 먹어야 돼. 그렇죠. 우리 시니어 세대가 넘치는 그런 믹스죠.
우리 선배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배님도 제가 뭐 컴퓨터 세대는 아니잖아요. 아닙니다만 네. 어떻게 아들이 컴퓨터 공학도라서 아, 아들한테 과는 그냥 협박을 당해가면서 아, 엄마 왜 그걸 하려고 그렇지. 하시느냐. 그래도 알려줘. 아. 내가 직접 하고 싶어서 그래. 너한테 해달라기가 두 번, 네. 세 번은 아이들도 싫어해요. 그럼, 네. 그냥 안 하면 좋은 거죠. 엄마가 뭘 안 하려고 그래. 글쎄, 자녀들은 네. 부모님이 자기 컴퓨터 만지는 것도 싫어하고, 만지면 고장난다는 소리 나고 앉아있고, 네. 그래서 감히 들어가서 몰래 썼다간 꼭 들키고, 그렇죠. 들키잖아요. 근데 화가 나는데 네. 절대 고장나지 않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핸드폰에 번호 누르는 수준이면 그렇죠. 컴퓨터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예. 아이들이 꼭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그게 자기들의 생활이 자꾸 이제 드러나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반대를 하고 그랬던 근데 것 같아요. 너무나 신기한 세상도 많고 네. 내가 해보면서 그 성취도를 그쵸. 느낄 만한 그런 아주 그 재미난 뭐 글 작성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강의도 하고 그러니까 문서 작성하는 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틀리면서 고쳐가면서 그렇죠. 배워가면서 동시에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은 거꾸로 엄마 그런 것도 하세요? 이렇게 물어요. 맞아. 예, 그렇게 하고, 근데 이거가 조금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지금은, 왜 그런 걸 하시려고 그러세요가 아니라, 네. 그건 이렇게 하나만 더 해보세요. 이렇게 돼서. 그렇죠. 이제는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예, 맞아요. 사실 예전에 보면 아들이 예, 얘기를 해줘도 그렇죠. 못 알아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창피하니까 네.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리고 이제는 이 녀석이 이렇게만 됐던 게 맞아요. 이제는 거꾸로, 엄마 거기다가 하나만 그럼 더 그렇지. 얹으시면 보다 좋은 게 될 수 있으세요.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엄마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친구들 어머니들 중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거꾸로 이제는 풍박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대단해요. 새로운 팁도 하나 이렇게. 알려주고. 소통이 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하고도 그래서 좋은 세상이면서 꼭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게 아직도 이제 온라인 따로 오프라인 따로라고 하는 문화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가보면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놀고 있고 네. 온라인에서는 그냥 뭐 홍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앞으로 이런 방송도 이제는 현장에서 직접 있는 사람과 같이 현장에 가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방송은 이제 출연을 해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네. 이해가 되셨으리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오는데 한 4년 걸리신 거죠? 그렇죠. 인터넷 방송. 네. 아유, 그때 못 알아들어. 그 정도 너무 공을 들이신 죄송해요. 거세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볼 때 결국에 도구의 진화에 의해서 상대가 알아듣기 굉장히 쉬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구의 진화 과정 동안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시고 알리려는 작업을 그동안 계속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간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도구가 워낙에 이제 누구도 봐도 시니어 창업의 한 분야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게 오늘은 좀 한 80% 정도 오네요. 감이 이제. 네. 하루의 일기를 그냥 캠코더 앞에서 이렇게 네. 카메라 앞에서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 뭐 해외에 있는 아이들한테 영상물 보내주듯이 하고 그렇죠. 오늘 참 재미난 세상을 또 하나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이제 시니어들에게 네. 스마트폰에서 방송할 수 있는 거, 스마트폰에서 방송해가지고 그건 누가 보겠냐 그러는데 사실은 집안에서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추석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사람이 누가일까요? 보면 사실은 그 집에 어른들이 가장 맞아요. 시간이 많잖아요. 네. 근데 여기저기서 참관하지 마시고 음. 저희 말하면 가족들 오래간만에 모였을 때 박수가 나오는데? 그분들을 저 잔비하느들에서부터 손주들에서부터 좀 이렇게 찍어서 그렇죠. 자기 친구들에게 액자죠, 그래서 네. 그렇게 모아놓으면 그게 10년 후 20년 후 본인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에게는 좋은 양성 자리가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안 하고 왜 자꾸 노인으로 정말 자꾸 천덕꾸리가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방송이라는 게 공중파 방송처럼 네. 누가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변에서 일하고 있는 일들을 내 스스로가 내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나의 신뢰도를 높이는 도구로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정적인 역할을 놓으려고 해도 할 게 없기 때문에도 항상 습관대로 참견을 한다든지 이렇게 부정적인 맞아요. 역할을 하시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도구를 쥐어주면 역할이 생길 것 같네요. 그죠? 가정의 역사를 기록하는 그렇죠. 아버지. 얼마나 멋져요.
이제 꼭 네. 이 방송은 이제 누구나 자유롭게 생산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꿈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역할을 시니어 1과3 연구소라는 것도 삶 속에서 이제 어떤 역할이 없어지는 게 나이 들어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뒷방노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뒷방노인으로 30년을 살 수는 없잖아요. 네. 사회적으로 이 역할을 곳곳에서 찾아주는 게 가장 필요할 것 같고, 네. 또한 이러한 도구들이 그 역할을 찾아주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도구들을 시니어들에게 어떻게 역할을 찾는데 이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알려드리면서 시니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네. 우리 조현미 대표와 함께한 시간 벌써 하다 보니까 벌써 20-30분 부터 지나고 있어요. 네. 우리 시니어 지금 현재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대에 지금 채팅창에 글이 안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 그 방송을 보는 사람들과 소통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네. 소통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들이 있어요. 네. 이제 여기 좀 시간이 흐르면 그렇죠. 이제 서로 같이 여기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참여해서 이제 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습관들이 좀 돼야 하는데 네. 이제 페이스북은 그렇지만 시니어 플래너 지금 이제 과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몇 기까지 지금 4기까지 육성이 됐죠. 몇 명이나 되나? 100분 정도 돼요. 자, 그분들에게 네. 방송을 통해서 아, 좋은데요? 서울에 계신, 그리고 이제 대전에 계신 우리 시니어 플래너 여러분들, 이제 시니어 플래너 과정이 이제 지역까지 짧은 시간에, 가 닿아서 스스로도 이제 너무 자랑스럽고 또 좋은 분들을 만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노년 플래너라는 것이 정식 그 직업으로 등록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시니어 플래너들이 해야 될 역할이 굉장히 더 많아지는 거죠. 활동 범위도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어떤 비전을 확실하게 가지시고,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좀, 네, 그런 시간을 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거고, 좀 더 이제 그 시니어 플래너가 좀 더 결집되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내년이 되도록 올해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제 시니어 이제 정말 이제 노년 사회로 이제 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80, 90이 아니라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시대에서 이제 뒷방 늙은이가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앞으로 나와서 할 수 있으려면 소셜 미디어와 SNS 특히나 온라인 환경에는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를 해야 하고 그냥 핸드폰이 아니라 이제 컴퓨터를 들고 이제 다니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시니어들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 오늘 사실은 어렵게 출연이 됐습니다. 네. 일단 방송 되는 거죠, 오늘은? 자, 이제 보통 이제 보면 우리 이제 마지막 코너가 네. 이제 본인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네. 네. 조현미, 당신에게. 조현미, 그동안 정말 애썼고, 그래도 지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었다는 게 이제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남이 하지 않는 일을, 그리고 이해받지 못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혼자만 즐거웠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가족들은 굉장히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너무 좀 이기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쯤은 조금 더 주변도 두루두루 둘러보면서 이제 제 일로부터는 좀 한 발짝 거리도 두고, 그러면 좀 더 많은 것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좀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도 제가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철들고 좀 넓고 깊은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라 이래야 되겠네요. 저한테 하는 거니까. 선배님께서는 우리 조현미 대표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10여 년 세월을 한 곳을 바라보고 오고 또 앞으로도 20년, 30년 쭉 같이 주변의 모든 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리봄의 어떤 열정을 그분들한테 계속 전달하시고 꼭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올 한해 정리 많이 하시면서 이런 미디어 방송에 같이 나오게 된 것이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도전 3기 빌런 토크 7번째 내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리범의 조현미 대표. 정말 어렵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도전 3기 빌런 토크는 앞으로 페이스북에 소셜미디어와 SNS에서 지금 현재 좀 섭외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을 당당하게 소개하는 코너로 앞으로 100회, 200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럭키세븐 7번째 주인공 시니어 플래너 우리 조현미 대표 그리고 우리 선배님 함께 자리에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제 우리 손 한번 흔들면서 네. 작별 인사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전상과 빌란토크 7번째 리범 조현미 대표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봄 시리즈 하면서